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던 이 두 사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을 검찰이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마무리가 됐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전체 330여 개 공공기관, 전 부처 산하에 있는 그 330여 개의 공공기관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줬죠. 그중에 특이한 1, 200명은 따로 또 작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이거 완전히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판결문, 이 수사 기록을 모두 대출해서 요걸 보면 돼요. 이거 보면요, 수사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런데 3년 전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은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환경부 또 산자부 많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327군데에 대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임기, 특이 경력, 성향, 출신 등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그게 작성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무슨 성향이며 특이사항을 관리 분석한 그런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그건 지시한 바가 없고요. 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당시 청와대 구조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 있었는데 불법 감찰 부분을 떠나서 일단 블랙리스트, 전 정권에 있었던 인사들을 좀 물러나게 하거나 일반 정보들을 좀 수집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찰이 다시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참 이 사건은 뿌리가 깊은 사건이에요. 지금 좀 전에 보신 강서구청장 당선자인 이제 김태우 당선자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거든요. 예. 당시 특감반원으로 활동을 할 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여러 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강제로 사퇴를 시킵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부가 처음에 걸렸죠. 그러다 결국 이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대법원에서 지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산업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수사가 다 사실은 덮여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를 못 하다가 이 정권 인수인계 이런 과정에서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외교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또 여러 부처가 사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이 관련된 사건을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례가 있는 거예요. 김은경 장관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면 이 상당히 앞으로 파장이 있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부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렇다면 이걸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럼 결국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 이 단계에서 실제로 지시를 내려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이제 사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사건은 이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이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됐었고 종결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요, 김근식 교수님, 이거를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뭔가 지금 적폐 수사는 아니더라도 사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전 정부의 핵심 요직이 있었던 인사들까지 다 검찰 수사에 밀어넣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동시에 있거든요.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죄 없이 평범하게 사는데 무슨 혐의가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야당의 의혹은 제가 볼 때 지나친 편견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덮었던 사건이 너무 많다. 특히나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이 두 분이 법무장관 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억압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적 의혹이 많았던 사건들도 중도에 말거나 또는 이렇게 의혹이 덮였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검찰이 정상화되면서 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 수사를 하든 아니면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든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그런 볼멘 소리는 제가 볼 때 지나친 그 편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황경배 사건이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에 대한 것은 혐의가 있다면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굉장히 묘한 것이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당선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의 마중물 역할을 지금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가 유무죄를 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앞으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국 임종석을 겨누고 있는 검찰입니다. 이 사건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개괄을 해봤고요. 한번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